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스포츠 승부의 세계를 예측해보는 채널 토니볼의 토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됐습니다. 제가 열흘이 넘는 출타를 마치고 이제 좀 일상으로 이제 돌아왔고요. 저는 1라운드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2라운드 시작하기 전 휴식기 정도 이렇게 하는 시점에 이렇게 복귀를 할 줄 알았는데 2라운드가 이미 시작이 됐고 1라운드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부분 조금은 좀 이제 깔끔하게 1라운드 마치고 2라운드 시작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좀 차질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은 오늘 요 콘텐츠에서는요, 내일 있을 경기 두 경기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좀 중간 정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성적이 형편없는 것도 있고 그래도 곧잘 잘 맞았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내에 뭐 동영상이나 이미지 컨텐츠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출타 기간 중에. 근데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자료들은 계속 모아갖고 요거는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못한 날도 있고 한 날도 있고 한데 요 URL, 요 대시보드 URL 공유되신 분들은 뭐 보셨었겠지만 요거 보고 뭐 이렇게 맞추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 보고 갔다가 심하게 부러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이렇게 쭉 모든 경기들에 대한 결과치는 다 정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요 부분 관련해서 좀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내일 경기 6월 7일 날 있을 클리퍼스랑 댈러스, 필라델피아랑 애틀란타 경기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중간 정산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로 동부 컨퍼런스 토니볼에서 선별을 하거나 계산을 해서 좀 이런 식으로 좀 추려봤던 값에 대해서 적중률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필라델피아랑 워싱턴은 총 7개 정도 선별을 해봤었는데 2개 맞고 다 틀렸습니다. 제가 뭐 누누이 플레이오프 시작할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워싱턴의 경기력이 뭔가 이렇게 좀 제어가 잘 안 됩니다. 숫자로 뭔가 재단을 하는 게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역시나 이제 신의 영역을 버럭신은 이미 탈락을 했지만 버럭신의 영역을 이제 인간이 좀 뭔가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안 맞았고요. 네, 28%밖에 안 맞았고 브루클린 대 보스턴은 뭐 워낙에 브루클린이 좀 낮은 배당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일반 배당은 거의 가지 않고 핸디 조건 값으로만 이렇게 좀 재단을 했었는데 뭐 5개 찍었었는데 5개는 다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루클린 보스턴은 뭐 괜찮았던 것 같고요. 미러키 마이애미는 총 8개를 선별했었는데 뭐 하나 틀리고 7개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뉴욕도 말씀을 드렸었을 때 보면은 뉴욕이 워낙에 저득점 기조로 가다 보니까 뭔가 평균값에서 크게 틀어지는 그런 결과값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대 애틀란타 사이드도 이것도 좀 적중률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뉴욕 팬들에겐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뭔가 우리랑 상성이 안 맞는 숫자가 나오는 팀들은 빨리빨리 좀 이렇게 엘리미네이션 되는 게 향후 예측에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1라운드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워싱턴과 뉴욕처럼 숫자의 상성이 토니볼이랑 안 맞는 팀들인 엘리미네이션이 됐고요. 필라델피아, 브루클린, 미러키, 뭐 애틀란타 뭐 이렇게 큰 이슈가 없는 팀들이 2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2라운드에는 성적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제 서부 컨퍼런스 넘어가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를 가면은요. 유타랑 멤피스는 첫 경기 멤피스가 유타를 잡았던 그 첫 경기 빼고는 뭐 유타 뭐 마인까지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6개 적중을 했고 7개 중에 적중률은 뭐 85%고요. 피닉스 레이커스는 이거는 조금은 좀 이슈가 좀 많이 있었던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뭐 크리스 폴이 반밖에 못 뛰었었고 레이커스는 뭐 갈맥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막 다 아웃돼 버리고 이러면서 좀 되게 혼전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요 경기는 좀 반타작 돼 버렸고요. 저는 이 경기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라운드에서도 덴버 경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포틀랜드가
계속 숫자는 나쁘지 않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11개 선별한 거 중에 2개밖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덴버라는 팀은 이 숫자로 뭔가 재단할 수 없는 그런 끈적끈적함이 있는 팀 같아요. 뭐 보통 이렇게 뭐 많은 NBA 유튜버들이 덴버라는 팀을 좀비 농구의 대명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덴버라는 팀은 정말 이게 좀 뭔가 정의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11개를 찍어서 2개밖에 못 맞았는지 이건 저도 조금 의문입니다. 적중률은 18%였고요. 그리고 클리퍼스 댈러스는 뭐 내일도 경기가 있기는 한데 8개 찍어서 7개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적중률은 87.5%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부와 서부 컨퍼런스의 1라운드 적중률에 대해서 물론 아직 1라운드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요 트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있을 1라운드 마지막 경기 뭐 댈러스랑 클리퍼스 경기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2라운드 미러키랑 브루클린은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루클린이 1승을 잡았고요. 이 경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딱 켰는데 제임스 하든이 아웃되는 장면부터 봤어요. 뭐 1분도 못 뛰고 아웃이 됐는데 저는 이게 오늘 경기가 아니라 과거의 경기 뭐 이런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임스 하든이 아웃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브루클린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브루클린 걱정은 뭐 하는 게 아니라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요 경기를 통해서 미러키도 훌륭한 3명의 선수가 있잖아요. 브루클린 뭐 흔히 얘기하는 빅3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미러키도 훌륭한 선수 3명이 있습니다. 뭐 쿤보라든지 미들턴이라든지 주루 할러데이라든지. 근데 저는 이 경기를 보고 빅3와 1, 2, 3 옵션은 다른 거구나라는 거를 네, 이렇게 좀 깨닫게 됐습니다. 네, 미러키는 1, 2, 3 옵션이고요. 네, 브루클린은 빅3였는데 빅3 중에 하나가 못 뛰어도 네, 뭐 충분히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다라는 걸 뭐 이렇게 한번 눈으로 확인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요 경기는 이제 제임스 하든이 햄스트링 아웃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2-3경기는 못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햄스트링 뭐 쉽게 낫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좀 뭐 2라운드에서는 차라리 안 뛰고 그냥 파이널에서 돌아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컨퍼런스 파이널이죠. 네,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돌아오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자, 그리고 요번 느바에서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요 댈러스랑 클리퍼스 경기는 클리퍼스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따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제가 클리퍼스를 조금 더 선호하는 팀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보시면은 뭐 이미 80년대랑 90년대 초반에 그런 NBA 스타 플레이어들이 다 떨어졌죠.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뭐 보시면은 뭐 이제 르브론 제임스, 커리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90년대 초반인 뭐 릴라드도 떨어지고, 물론 여기 이제 피닉스의 크리스 폴은 살아남았지만 이제 뭐 데빈 부커와 세대 교체가 됐다. 뭐 요키치 세대 교체 됐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뭐 버럭스쿨, 뭐 웨스트브룩이라든지 뭐 지미 버틀러, 그리고 뭐 이렇게 세대 교체가 많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한 방에 이렇게 다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클리퍼스에 물론 뭐 카와이 레너드랑 폴 조지도 90년대 초반생이긴 한데 네, 요거는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간단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2라운드 트리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요 내일 있을 클리퍼스랑 댈러스의 경기, 그리고 필라델피아랑 아틀란타의 경기, 요 2경기 이제 분석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있을 2경기 숫자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은 좀 부상자 현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틀란타는 우선은 뭐 트레이 영이라든지 콜린 스카펠라 1, 2, 3 옵션 다 나오고요. 문제는 이제 필라델피아입니다. 1옵션이 조엘 엠비드가 못 나옵니다. 조엘 엠비드가 못 나오는데 못 나오는 게 아니라 퀘스천어블이 떴는데 무릎 반월판 파열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우선은 뭐 이 부상이 회복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는 부상인데,
그나마 좀 경비했던 것 같아요. 네, 데이투데이 판단을 내려갔고 우선은 GTD 퀘스천어블의 명단은 들어와 있는데 그냥 쉽게 못 뛴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속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카펠라 선수를 막기 위해서 카펠라 거의 골 밑에서 페인트존에서 춤을 출 텐데 저걸 어떻게 막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벤 시몬스는 트레이 영을 수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벤 시몬스는 1번부터 5번까지 수비가 다 가능한 플레이어인데 내일 트레이 영이라는 너무 막강한 그 볼핸들러가 있기 때문에 벤 시몬스는 트레이 영을 막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센터 자리에는 제 생각에는 뭐 드와이트 하워드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카펠라랑 드와이트 하워드가 매치업이 됐었을 때 카펠라가 드와이트 하워드를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페인트 존에서 춤을 추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댈러스랑 클리퍼스는 또 클리퍼스는 이제 스몰 라인업으로 승부를 합니다. 네. 마리아노비치가 거의 이제 댈러스의 마리아노비치 거의 괴물이죠. 네, 마리아노비치가 이제 거의 센터로 나오고 이제 이 마리아노비치를 모리스랑 바텀에서 계속 같이 맡고 있고요. 그리고 돈치치는 뭐 GTD이긴 한데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 라인업은 네, 그대로 뭐 진행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경기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로 클리퍼스와 댈러스의 경기 먼저 살펴보면은요. 재밌게도 뭐 이 경기 많이 아시죠? 원정팀만 승리를 여태까지 거뒀습니다. 뭐 NBA 플레이오프 역사상 뭐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제 공교롭게도 클리퍼스도 홈에서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 아니다 라고 나오고 댈러스도 원정에서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맞대결은 뭐 클리퍼스 승리, 최근 5경기 경기력은 클리퍼스 승리 이렇게 나와서요. 우선은 7.5 대 3.5 네, 그리고 뭐 TBS 마진값은 뭐 4점 차이. 근데 핸디 조건이 마이너스 6.5가 떴습니다. 그래갖고 요 경기는 네, 조금 좀 뭔가 애매하게 뭐 좌충수 같은 그런 수가 펼쳐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퍼스가 전력상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징기스가 댈러스의 포르징기스가 이제 밥값을 해주는 선수가 아닌 선수가 돼버려 갖고 네. 물론 뭐 그 선수는 유리몸 때문에 항상 반쪽짜리라는 오명이 있었었지만 좀 전력상으로는 저는 클리퍼스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클리퍼스가 그동안 졌었던 거는 전 개인적으로 자만심이 되게 세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경기 세부 숫자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과 원정의 구분된 경기력을 보면은요. 두 팀 다 네, 득실 마진에서 마이너스 마진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마이너스 마진 값이 네, 클리퍼스가 좀 덜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야투율은 댈러스가 좋고 3점도 댈러스가 좋아요. 네, 3점도 댈러스가 좋고 그리고 이 프리드로우만 네, 클리퍼스가 좋고 EFF도 댈러스가 좋습니다. 그런데 두 팀 다 승리할 수 없는 경기력이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맞대결을 펼쳤었을 때는요. 보시면은 네, 야투율은 네, 클리퍼스가 좋고 3점이 이상하게 요번에 클리퍼스답지 않게 3점이 잘 안 터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점은 댈러스가 소폭 앞서고 뭐 이제 프리드로우는 뭐 돈치치라는 선수는 좀 신기해요. 3점이라 딥3를 그렇게 잘 넣었는데 프리드로우를 참 놓치는 걸 보면은 신기합니다. 그래서 프리드로우는 뭐 클리퍼스가 확실히 앞서고 EFF는 맞대결에서 어느 순간 클리퍼스가 이렇게 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요 경기 맞대결은 클리퍼스 사이드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5경기 쭈루루룩 살펴보면은요. 네, 보시면은 이 부분도 이게 결과치가 거의 똑같이 나오네요. 네. 이제는 네, 보시면은 107대 130, 107대 130. 네. 숫자가 거의 똑같이 나오네요. 이제는 이제 시리즈가 길어지면서 네, 중복되는 값들이 생겼는데 네, 이 부분은 뭐 중복되는 값이 한 번 더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 토너먼트에서는 네, 기세를 많이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NCAA,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NCAA에서 토너먼트 엘리미네이션 그 머신러닝 코드를 봤었을 때 보면은 예, 이긴 팀, 연승을 하고 이긴 팀들한테 계속 그 가중치 점수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어느 순간 이제 시리즈가 7차전까지 가면서 예, 맞대결이나 홈 원정, 네, 요 스탯이 다 똑같아져 버렸는데 네, 근데 뭐 점수는 조금 중복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기세나 가중치 뭐 그런 걸로 좀 잡아서 판단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부분도 보시면은 클리퍼스가 네, 앞섭니다. 그래서 클리퍼스만 승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요 경기 이제 선별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일반승이 너무 메리트가 없어요. 일반승이 메리트가 좀 너무 좀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일반승을 1점 반올림에서 1.3배당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일반승으로는 좀 접근을 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고 이제 마이너스 6.5인데 매버릭스 쪽이 네, 조금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접전은 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요거는요, 네, 토니볼에서 절대 선별하지 않는 값도 같이 가져갈게요. 우선 댈러스 풀핸승. 근데 저는 일반승은 저는 이 경기는 클리퍼스가 네, 이기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두 팀 뭐 특성상 접전을 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버, 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만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와 애틀란타의 경기 빠르게 분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최근 경기는 두 팀 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뭐 필라 홈 그리고 맞대결은 필라 사이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엔비드가 없다라는 거죠. 네, 요 경기 세부 숫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을 보면은요, 네, 편차는 좀 큽니다. 네, 153대 117. 네, 이렇게 편차는 좀 크게 나요. 필라델피아 사이드로 네, 확 기울고요. 근데 엔비드 없이 네,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은 들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네, 필라델피아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맞대결을 펼쳤을 때도 네, 보시면은 네,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네, 필라델피아 사이드로 나오고요. 홈과 원정 구분되지 않은 최근 5경기 살펴보면은 두 팀 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네, 147대 119로 네, 여기도 필라델피아가 점수 차이가 좀 큰 폭으로 앞섭니다. 물론 엔비드가 있다면은 뭐 그냥 이 점수가 그냥 쿨하게 이렇게 나올 텐데 엔비드가 없는 게 조금은 좀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엔비드가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는 엔비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하는 게 속편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좀 잡았고요. 자, 이 경기 핸디값은 마이너스 3.5를 받았어요. 마이너스 3.5를 받았는데 일반 배당이 네, 반올림에서 1.5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 경기 네, 이렇게 가야죠. 네, 이렇게 두 가지 값으로 네, 다 필라델피아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BS 스코어 10.5는 엔비드 뺀 점수입니다. 엔비드 뺐는데 엔비드가 워낙에 팀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게 요 정도만 빼도 되는 건지 조금은 좀 의문스러운데 네, 우선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토니볼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방송을 못했었던 기간 동안 그냥 자가 정산에 대한 결과값도 구독자분들에게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 이제 내일 있을 경기 두 경기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 경기 내일 2시, 4시 반 이렇게 새벽 경기네요. 네, 아이고 이거 새벽 경기라서 네, 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네, 좋은 결과들 있으시길 네, 전심으로 좀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토니볼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경기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소액으로만 소소하게 재미로만 참여하시는 것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